가해자는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한 A 검사고 예. 피해자 역시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한 B 검사입니다. 가해자도 검사, 피해자도 검사였다. 예, 검사에 의한 검사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있었군요. 오늘 Y뉴스 제가 많이 다뤘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가 보죠.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검찰 내 성폭행도 있었다고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예,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서지현 검사의 JTBC 인터뷰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듣죠. 성폭력이라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성폭행이 있고요.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하고요. 예. 성희롱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성폭력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인데요. 성추행, 성희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고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 네. 이렇게 얘기한 후에 서지현 검사는 그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어서요 하고 끝났습니다. 네. 자, 바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 검찰 내에서 그러니까 여자 검사를 성폭행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덮고 넘어갔단 말이야. 저게 정말이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이걸 취재해 보신 거예요? 예, 취재를 해 보니까 가해자는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한 A 검사고 예. 피해자 역시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한 B 검사입니다. 가해자도 검사, 피해자도 검사였다. 예, 검사에 의한 검사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있었군요. A 검사는 부친이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이유라는 사실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공개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분명한 것은 2차 피해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예. 더 이상의 상세한 정보는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파악하긴 해야 네.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벌 받을 사람이 있으면 벌 받아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해자인 A 검사, 지금도 검찰에서 근무합니까? 퇴직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이후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기업체에서 법무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하. 변호사의 한 관계자는 A 검사가 퇴직한 뒤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면은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하고 준비를 했는데 예.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기업체 법무실로 취직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 했습니다. 얘기는 그럼 변호사들 사회에서도 법조계 사회에서는 이미 알려진 얘기라는 거네요. 그 성폭행 사실이. 암암리에 알려져 있죠. 암암리에 쉬쉬하면서.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회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A 검사는 퇴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퇴직을 한 겁니다. 그럼 퇴직하는 과정에서 처벌이나 징계 없이 그냥 스스로 퇴직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퇴직금 다 받으면서. 예, 징계 대상이면은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가 물론이죠.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게 가능했습니다. 성폭행이 일어난 시기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인데도 A 씨는 형사처벌은커녕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았던 것이죠.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징계를 하지 않은. 퇴직의 표면적인 이유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였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성폭행과 관련 없이 네. 부장검사 사이가 안 좋아서 퇴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당시 A 검사의 부장검사였던 C 씨와도 통화를 했는데 예. 왜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퇴직하도록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A 검사와 관련해서 나쁜 소문이 있다는 건 들었지만은 사건화되지 않았고 A 검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다. 또 사표를 내는 마당에 자세한 걸 물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C 씨의 이 말도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요. A 검사는 당시 감찰 조사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감찰 조사까지는 갔네요, 그럼. 예. 근데 이제 A 검사는 격렬히 저항을 했고 예. 또 A 검사의 부친, 검찰의 고위직을 지낸 부친이 예. 처벌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감찰까지 갔는데도 흐지부지 되면서 그 사이에 그냥 퇴직하고 나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흐지부지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를 당한 B 검사가 사표를 받는 것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알려지는 피해 여검사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친고죄는 이미 사라진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폭행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처벌 징계를 하는 게 마땅한 건데 그것도 법조인들이 말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퇴직하게 놔뒀다면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검찰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가 검사를 강간 또는 준강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당연히 형사처벌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중견 법조인은 친고죄가 없어졌으니까 성범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입건해서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피해자가 문제 삼기를 원하지 않아서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으로 덮기로 했더라도 징계는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중견 법조인은 피해자 B 검사가 원하지 않아서 처벌하지 못했더라도 징계는 했어야 한다. 하나같이 다 그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네, 법을 네. 아는 분들은. 네. 이번에 진상조사단 꾸려졌죠. 네. 검찰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성폭행 사건도 그 진상조사에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검은 서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검찰 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예.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에 감찰과 수사까지 전권을 줘서 성추행과 부당한 감사와 인사 그리고 별도의 성폭행 사건까지 조사하도록 했다. 예. 처벌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변수는 피해자인 B 검사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 A 검사, 지금은 뭐 A 씨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2차 피해는 없어야 한다. 예. 피해자가 당시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검찰로서는 수사를 해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서 검사 폭로 이후에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어요. 네. 예. 검찰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 지금 청취자들도 사실 문자를 꽤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제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고 어제부터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도 미투할 사람 진짜 널렸습니다. 다만 피해자 신상 공개 때문에 못 알리고 있습니다. 속으로 앓다가 우울증 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종류의 제보가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미투 나도 당했다 이런 운동이잖아요. 예. 변호사 출신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그제 새벽 페이스북에 서지현 검사 옆에 서려고 몇 번을 썼다가 지우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페북창 열어 가득 메우고도 핸드폰 노트 페이지에 다시 옮겨다 놓고 아직도 망설인다. 사실은 미투. 나도 역시.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이런 얘기죠. 전직 여검사 A 씨도 과거 직속 상관으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틀어놨고요. 예. 뭐 관사 주소를 부르면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어깨를 잡고 눈을 뭐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 뭐 또 사법연수원생 시절 지도 교수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도 나오고요. 예. 법 쪽에 내서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엄격할 것 같지만 이런 문화는 또 사실 참 나쁜 문화가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 그래 갖고 국민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뭐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사건 정말 많이 기가 막히게 수두룩하게 일어나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만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검찰 조직, 법 쪽에 어떻게 여기서 이러냐라는 것에 대해서 더 놀라고 있는 겁니다. 법원 내에도 그렇고요. 로펌들도 참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뭐 아무런 관계 없는 젊은 여성 변호사를 사건 수임하거나 하기 위해서 뭐 대동을 하고 접대를 하거나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뭐 허다하다는 게 지금 그래서 법 쪽에 내에서도 지금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긴 합니다. 씁쓸하네요. 네. 씁쓸하네요. 네. 근데 지금 서지현 검사 폭로를 두고 막 뒷말들이 수군수군 나온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요거 좀 아세요? 뭐 방송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대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고 있긴 있는 거고요. 소문 같은 것들이. 뭐 평가나 음해성. 평가나 소문 또는 뭐 팩트 체크 뭐 이름으로 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그걸 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법무부나 대검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천명하고 나섰고 신속하게 진상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착수한 만큼 뒷말이 확산되지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서지현 검사의 폭로의 핵심은 현직 검사가 자신의 실명으로 성추행을 당한 사실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서지현 검사 인터뷰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사실 제가 범죄 피해를 입었고 또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거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굉장히 내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구나라는 자책감에 굉장한 괴로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범죄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네. 이 부분을 꼭 사실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요. 검찰 내에서도 이번 기회에 검찰 내 마초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남성 중심주의, 권위주의적인 이 문화. 예, 사실 문화가 뭐 그런 문화, 음주 문화, 폭탄주 문화와 함께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 미투 나도 당했다 이런 운동 자체가 이제 검찰 내에서는 미투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호짓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은 검찰에 설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오진성님, 조폭처럼 서열식으로 되는 조직들에서 이런 일이 혹시 아까 마초문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검사와 판사들이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도 후하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는 8487님 같은 문자도 들어오고요. 당연히 뭐 그런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너무 가벼운 게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자체 조사한다는데 그냥 자체 조사로 맡겨도 되느냐 이런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온다는 거 소개해드리면서 권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 2010년 서울 북부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꺼내는 일. 서지현 검사에겐 무엇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주위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만 너의 진실성에 무게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자책감.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굉장히 내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구나라는 자책감에 굉장한 괴로움이 컸습니다. 이미 8년의 시간이 흐른 이야기. 서 검사는 그해 10월 어느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는 굉장히 힘든 기억입니다. 예.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안모 검사는 당시 법무부에 근무하는 간부였습니다. 그 자리엔 두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이 앉아 계셨고 바로 그 옆자리에 안모 검사가 앉아 있었고 주위에 검사들도 많았고 그 손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였지 제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항의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실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통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기남 장관이었습니다. 이 장관뿐 아니라 누구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관께서 이제 그분이 취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놈을 수행하고 다니는 건지 이놈이 나를 수행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동료 검사가 게시판에 당시 일어난 일을 써 올렸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않았고 아는 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꺼내는 것 자체가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 아닌가. 망설이던 서 검사는 당사자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그 연락을 해주겠다고 한 검사에게 최근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돌아온 것은 사무감사와 유례없는 인사 통보였습니다. 제대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여부를 이제 감사를 하는 건데요. 제가 당시에 수십 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감사를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요. 예.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법무부에선 인사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이 역시 각오한 일들이었습니다. 예. 일단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사불이익이라는 것은 검찰 인사가 워낙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세간의 비난도 오롯이 서 검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검사들에게 남자 검사들 발목 잡는 꽃뱀이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서 검사는 검찰 내에 성폭행도 이루어졌지만 전부 비밀리에 덮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피해자가 있고 예. 제가 함부로 얘기할 상황은 물론 아니어서요. 그러시겠죠. 예. 서 검사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는 안모 검사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검사가 1년 후에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귀의를 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서 검사는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당당하게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입을 다물면 검찰 개혁은 요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비밀리에 덮고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 네. 이렇게 얘기한 후에 서지현 검사는 그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어서요 하고 끝났습니다. 네. 자, 바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 검찰 내에서 그러니까 여자 검사를 성폭행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덮고 넘어갔단 말이야. 저게 정말이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이걸 취재해 보신 거예요? 예, 취재를 해 보니까 가해자는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한 A 검사고 예. 피해자 역시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한 B 검사입니다. 가해자도 검사, 피해자도 검사였다. 예, 검사에 의한 검사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있었군요. A 검사는 부친이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라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퇴직하도록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A 검사와 관련해서 나쁜 소문이 있다는 건 들었지만은 사건화되지 않았고 A 검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다. 또 사표를 내는 마당에 자세한 걸 물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C 씨의 이 말도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요. A 검사는 당시 감찰 조사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감찰 조사까지는 갔네요, 그럼. 예. 근데 이제 A 검사는 격렬히 저항을 했고 예. 또 A 검사의 부친, 검찰의 고위직을 지낸 부친이 예. 처벌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감찰까지 갔는데도 흐지부지 되면서 그 사이에 그냥 퇴직하고 나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뭐 흐지부지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를 당한 B 검사가 사표를 받는 것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뭐 알려지는 피해 여검사가. 알려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아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A 검사는 퇴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퇴직을 한 겁니다. 그럼 퇴직하는 과정에서 처벌이나 징계 없이 그냥 스스로 퇴직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퇴직금 다 받으면서. 예, 징계 대상이면은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게 가능했습니다. 성폭행이 일어난 시기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인데도 A 씨는 형사처벌은커녕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았던 것이죠.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징계를 하지 않은. 퇴직의 표면적인 이유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였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성폭행과 관련 없이 네.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퇴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당시 A 검사의 부장검사였던 C 씨와도 통화를 했는데 예. 왜냐하면 사실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공개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분명한 것은 2차 피해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예. 더 이상의 상세한 정보는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파악하긴 해야 네.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벌받을 사람이 있으면 벌받아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해자인 A 검사, 지금도 검찰에서 근무합니까? 퇴직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이후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기업체에서 법무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하. 변호사의 한 관계자는 A 검사가 퇴직한 뒤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면은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하고 준비를 했는데 예.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기업체 법무실로 취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럼 변호사들 사회에서도 법조계 사회에서는 이미 알려진 얘기라는 거네요. 그 성폭행 사실이. 암암리에 알려져 있죠. 암암리에 쉬쉬하면서.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회에서도 알만한 가해자는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한 A 검사고 예. 피해자 역시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한 B 검사입니다. 가해자도 검사, 피해자도 검사였다. 예, 검사에 의한 검사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있었군요. 오늘 Y뉴스 제가 많이 다뤘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가 보죠.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검찰 내 성폭행도 있었다고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예,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서지현 검사의 JTBC 인터뷰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듣죠.
성폭력이라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성폭행이 있고요.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하고요. 예. 성희롱이라는 것은 언어적 성폭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성추행, 성희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